안녕하세요. 문현진 역발상 투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시장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고요.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체크 한번 해보면서 시장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코스피가 8.2%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쇼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수가 조정이 들어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드렸고,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2차 하락, 그러니까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추가 하락이 나오면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한테 별로 안 좋은 것뿐인 거지, 매수를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추가 하락 나오는 게 더 좋겠죠. 아무래도 이왕 살 거 좀 더 싸게 사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사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올라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싸게 살려고 기다리신 분들은 그냥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샀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올라가기를 서로 이렇게 다른 방향을 기도하면서 바라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추가 매수를 좀 더 기다리자라는 주의다 보니까, 솔직한 말로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저는 안 사고 더 밑에서 살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000포인트 밀려가지고 4,500이든 4,200이든 이렇게 좀 빡빡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추가 매수도 하고 신규 매수도 해가지고 매수가를 좀 낮춰서, 어차피 이거 복구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가는 거 일시적이고요. 다시 다 복구가 되고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올라갈 거 그냥 이왕 내려가는 거 그냥 화끈하게 빠져가지고 좀 더 싸게 사놓는 게 좀 더 좋지 않나라는 겁니다. 이건 일시적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더 내려갈까 안 내려갈까, 이거는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냥 증시 전문가가 맞출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게, 전쟁이 좀 더 확전이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 파악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조금 읽어보는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외국인들이 3조에 가까운 매도 물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금요일에도 이렇게 2.4조, 2조조 가량을 이렇게 매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저때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도 말씀드렸거든요.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 보니까 다음 주에 조정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기다려보자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3.4조가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추가 하락이 조금 있을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를 많이 하고 있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곳인데,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올라간다의 베팅이고 매도가 들어오면 내려간다의 베팅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쪽에서는 내려간다 쪽으로 베팅이 되고 있는 걸 보니, 야, 이거 지금 약간 매도 쪽으로 바닥을 잡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물론 이러한 수급을 분석을 했을 때 이대로 간다라는 보장은 아니지만 참고할 만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큰 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봤더니 3조에 가까운 돈들이 매도가 되고 있더라. 외국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정보가 빠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움직이는 것이 우리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해서 외국인 수급을 많이 쳐다보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얘들 좀 도망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만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매도하고 난 다음에 내일 매수해버리고 나면은 사실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내일 매수했으니까 이제 들어오네요 하면 되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이게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안 좋으니까 팔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5,000포인트 지지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좀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계속 변동을 갖고 오고 있기 때문에 2,000포인트를 지지를 할 수 있는가,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지난번에 떨어졌던 저점을 무너뜨리고 내려가고 있거든요. 여기 최근에 빠졌던 폭락 나왔던 이 자리를 저점을 무너뜨리고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고, SK하이닉스도 저점을 무너뜨리고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거 잘하면 지수가 추가락 나올 수 있겠다, 얘들이 더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느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만들어졌던 저점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내일 단기 반등이 조금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는 추가락이 있을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거예요. 안정권에 들어갈 때까지, 여기가 이제 더 이상 안 빠지는 확실한 어떤 눌림목의 형태를 만들어주면서 더 이상 안 빠질 것 같네요 라는 생각이 들기 전까지는 매수에 임할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살 거면은 여기서 확실하게 자리 잡는 거 보고 하든지, 아니면 더 내려갔을 때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에 가닥을 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따라오고 계신다면은 좀 더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물론 지금 안 산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반등이 나가게 되면은 어차피 복구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락하기 전으로 복구가 돼요. 그러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듯이 2월 27일 금요일에 주가로 거의 다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삼성
삼성전자로 따진다면은 2월 27일 금요일이 여기 21만 원대에서 22만 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저기까지는 거진다 회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시적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란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몇 천년 만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약간 미리 이렇게 선반영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주가가 과하게 빠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결국 주가가 회복될 테니 지금 추가 매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손해볼 것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만약에 여기서 바닥을 잡고 바로 올라가게 된다면 지금 추가 매수했을 때 좀 더 이득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 조그만 이득 때문에 내려갈 기회를 놓치는 것은 전 좀 아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TV 상담에서도 말씀드린 게 더 내려가는 게 상관없다고 느껴지신다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 추가 매수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만약에 더 내려가는 게 배가 아플 것 같다 생각이 든다면 안 하는 게 맞거든요. 저는 배가 아플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추가하면서 했는데 내려가면은 배가 아플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고 지난주 금요일에 추가하면서 하고 신규면서 했는데 오늘 이렇게 지수가 빠져가지고 5%대에서 10%대까지 빠지면요, 저는 그 멘탈이 조금 많이 흔들릴 것 같거든요. 괜히 사라고 해가지고 우리 회원들 괜히 사가지고 지금 물려가지고 지금 문현재 멘토 실력 없다고 하고 있겠네, 이런 생각이 더 저는 괴롭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기다렸다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취향이에요. 여기서 전문가들이 지금부터 사서 모아가세요 하는 전문가가 틀린 것도 아니고 저처럼 기다렸다 사세요 하는 사람도 틀린 게 아니라 취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왜 국밥 같은 거 먹을 때 깍두기 국물 넣어 먹든 깍두기 국물을 넣어 먹지 않든 그건 취향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추죠. 부산에서는 전구지라고 하지만 어쨌든 부추와 같은 것을 국밥에 넣어 먹는 걸 좋아하는데 경기도에 계시는 분들이라던가 제 지인분들은 뭐 전구지 그 부추를 넣어 먹지 않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넣어 먹는 게 맞느냐 안 넣어 먹는 게 맞느냐, 그거는 사실 취향에 갈리는 거잖아요. 지금이 그런 거예요. 내가 매수하는 취향, 지금부터 모아가는 취향에 맞는 것 같다 생각한다면 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취향이 아니다라는 거고,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저랑 취향이 어느 정도 비슷하기 때문에 보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기다리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랑 취향이 여기서 좀 갈린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래도 구독은 해놓으시고 알람 설정 해놓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대신에 다른 분들의 뭐 방식들을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가지고 대응하셔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내려갈 것을 기다렸다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이제 목표 어떤 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 빠지면 사봐야 되겠다는 지점이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4,750포인트가 무너뜨리면은 4,500 정도에서 조금은 이제 매수의 의향을 좀 느낄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빠지면 유혹적인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유혹을 해야 이 정도면 내가 사볼만 하다 싶은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좀 더 욕심낸다면 4,200 또는 4,000까지 밀리는 것을 조금은 원하는데, 뭐 들고 계시는 분들한테 너무 괴로운 이야기긴 하지만 뭐 어차피 저는 안 들고 있으니까 밑으로 빠지면 우리 회원님들도 현금이 많기 때문에 빠지면은 여기서 사는 것이 우리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더 빠지는 것이 낫죠. 그래서 여기까지 빠지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원하는데 저기까지 갈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란전이 장기화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거든요. 이 장기전이 되지 않고 이란은 끝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을 때 역시나 이제 증시 입장에서는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 환율도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만약 금리를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올라와가지고 금리를 내가 인하하려고 했고 인상 안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인상할 수밖에 없겠네요 라는 식으로 말을 만약에 바꿔 나가버리게 된다면은 그런 부분은 조금 골치가 아플 수 있겠다. 환율을 보여드리면은요, 환율도 1,490원대 이렇게 넘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금리가 미국에서 금리 올라가 버리게 되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B2도 문제가 생기고요, 부동산이 크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요, 증시가 무너질 수 있는 게, 부동산은 무슨 자금으로 올라가는가 하면 대부분 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자본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대출했던 사람들이 대출 받기가 좀 버거워지기 시작하고 부동산 시장이 약간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금융권들이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신용 위기까지 번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요. 뭐 신용 위기가 생깁니다, 이게 아니라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이제는 아무래도 이렇게 위험성으로 판단을 해서 시장에서 이렇게 매도 물량들이 나오게 되고, 좀 돈을 좀 이렇게 빨리 내가 현금화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왜 이렇게 유독 많이 빠질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다들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지수가 올라온 건 맞는데 겉만 번지르르 하지 지금 속은 많이 조금 이렇게 부실하고 썩어 있는 단계거든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도 별로 안 좋은데다가 뭐 우리나라 경제 체제라던가 뭐 이런 뭐 지금 보면은 뭐 부채가 너무 많은 비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안전하진 않은데 싶은데 뭐 우리가 빚을 많이 낸다고 했을 때 빈반 타고 해서 위험한 건 아닌데 그걸 못 갚을 때 위험해지잖아요. 근데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만약에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못 갚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빚쟁이들이 조금은 독촉을 하기 시작하겠죠. 빚을 부채를 해준 사람들이 내준 사람들이 돈 갚아 이렇게 하게 되겠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만약에 빚을 많이 냈다고 했을 때 직장도 튼튼하게 되어 있고 사업도 잘하고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있다면 아무 상관없지만 만약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서 직장도 조금 위태하고 돈도 이렇게 사업이 좀 잘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 그 많아져 있는 빚이 좀 부담이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다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꺼리낌이 없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폭삭 내려앉을 수 있는 그런 약간 변동성이 큰 장세다. 이거는 아무래도 체력이 좀 약하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 지금 주가가 변동성이 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앞으로도 좀 커져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큰데 내일부터 변동성이 없어진다 이건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는 그냥 목격을 한 거예요. 지금 시장 변동성이 크구나라는 걸 목격을 했기 때문에 다들 이 정도 변동성을 이제 감안을 하고 보기 때문에 주가가 더 출렁거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또는 식량 관련주죠. 전쟁 나니까 먹거리도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제는 이제 식량 관련주라든가 에너지 관련주 이런 것들이 급등 나오고 방산주 이런 것들이 급등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자재 관련주들도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지금 운송이 좀 안 되다 보니까 해운 업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는 있는데요. 이거 전부 다 한철입니다. 그러니까 급등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쟁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생기고 있는 단순 급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세 변동을 이용한 단타를 치기에는 좋을 수 있죠. 왜냐하면 변동이 없는데 단타를 치기는 힘들거든요. 변동이 있어야 단타를 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이 있는 거 우리가 왜 바람이 없으면 연을 날릴 수가 없듯이 바람이 있어야 연을 날릴 수 있는 것처럼 결국은 이 지금 증시도 변동이 있어야 단타를 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변동성이 있는 이런 종목들로 단타 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사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단타를 능수능란하게 칠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몇 명이나 될까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무리해서 단타를 하시거나 접근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전 단타보다는 좀 중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역시나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 또는 새로 종목을 산다 하더라도 시장 흐름에 맞춰가지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오늘 상한가 들어간 거 볼 게 없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다 보면요. 앞으로 시장은 그냥 상반기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갈 것 같아요. 뭐 오프라인 강연 오신 분들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역발상 투자 보신 분들은 제가 자주 언급해서 알 건데 상반기는 그냥 횡보 장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중소형주가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고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이 7월 달에 상패 기준까지 올려놓은 상태다 보니까 급등주,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소형주 장세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점점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가 올라간 게 바로 내일부터 물가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운송부터 해서 원자재 가격 올라간 게 시차를 두고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지금 2% 물가도 겨우겨우 맞춰놓은 상태에서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처음에는 이것도 일시적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시장이 우려를 하지 않을까. 그럼 이제 그때 우려할 때부터 주가는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는 하락세로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전쟁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횡보하고 난 다음에 하락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그렇게까지 시장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전쟁이 있든 없든 간에 저는 예상한 대로 상반기까지 우리는 최대한 내 종목들 그리고 신규 매매를 하신다 하더라도 최대한 수익을 챙기든 본전을 챙기든 현금을 조금 많이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하락장 때는 현금을 들고 맞이하는 것이 낫지 주식을 들고 하락장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냥 다 두드려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확보한 상태에서 하락장을 맞이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니까 지금을 많이 사야 된다. 지금 많이 사고 앞으로 8,000, 9,000 갈 거니까
지금 100% 들어간 다음에 비중을 많이 모아놓고 주식에 몰빵해 놓은 상태에서 앞으로 상승을 기다리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게 맞다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실제로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저는 어떤 성향인가 하면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방어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하자라는 것을 매번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락에 대한 대비보다는 올라가는 걸 놓치는 걸 좀 더 아쉬워하다 보니까 올라갈 때 위에서 이렇게 매수를 좀 해놓자라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죠. 누가 맞고 틀렸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성향이 어떻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운전을 할 때 저는 방어 운전을 하거든요. 방어 운전을 좀 많이 해서 약간 안전거리도 많이 뛰고 다니는데 이렇게 많이 뛸 필요 없다. 어차피 앞차 갈 거니까 지금 바짝 붙여라. 라고 해도 사실 사고가 발생이 되기 전까지는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이제 갈림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유튜브를 구독하시고 계시고 어떤 전문가들을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으나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갈림길입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맞을까 했다면은 나는 이 사람 전략이 좋은 것 같아. 이 사람 전략대로 해야 되겠어. 또는 저 사람 전략이 좋은 것 같아. 난 저 사람 전략대로 해야 되겠어. 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어쨌든 이끌려 다니지 마세요. 이 사람 만나 저 사람이 만나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한 채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뭐라도 하나 선택을 해서 제가 맞든 다른 전문가들이 맞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맞다고 생각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행동을 옮겨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어쨌든 방어적으로 하자, 보수적으로 하자라는 이야기를 11년째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이제 와가지고 보수적으로 하자 이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저는 원래 방어적으로 하는 사람이고 원래 음봉매매 자체가 방어적인 매매예요. 그래서 그런 매매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 참고하실 때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추가락 기다려보자. 그리고 상반기 때 매도를 해서 다 팔고 나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 현금화를 최대한 한번 해보자. 라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보니까요. 이 변동을 이용하자. 언제까지요? 상반기까지 이용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생기고 있는 요 약간의 요동은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 봅니다. 그래서 걱정할 거 없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되겠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하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